안녕하세요. 코인 리엘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입니다. 전에 이더리움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금액 자체를 보면요. 전고점에 거의 다 달았습니다. 단기간에 엄청 올랐죠 또? 네, 그래서 지금 4,000달러 근처 와 있고요. 전고 당연히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투불장은 결국 또 오고 있죠? 마치 하락할 것처럼 하락 누나들이 얘기했지만 결국은 하락이 안 왔어요. 뒤로 갈수록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또 안 보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기술적인 것들, 이게 알아두면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투자하는데 좀이라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차트만 보고 시장만 보고 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은 사실상 레거시 쪽이잖아요. 레거시 금융 쪽으로 점점 더 편입되고 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스마트 컨트랙트 이거를 제대로 다루는 가장 규모가 있는 블록체인은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결국 스마트 컨트랙트는 기술 쪽이잖아요. 어렵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질을 알아야 투자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비탈릭이 최근에 여러 가지 포스트를 올렸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비탈릭이 생각하는 거 공유한다 그랬죠. 가스 한도, 이더리움의 가스 한도가 늘어나는 거,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되고 나서 이전에는 사람들이 의심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 도움이 되냐? 네, 실제로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렇게 가스 한도도 계속해서 늘릴 수 있고요. 레이어 2뿐만 아니라 레이어 1도 되게 원활해졌죠.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업그레이드로 하는 겁니다. 레이어 1도 지금 조금씩 거래가 많이 늘면서 복잡도가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원활하다. 그거의 이유 중에 하나가 덴쿤 업데이트 그리고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번에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성공적으로 적용이 돼서 그런 거다. 다시 말하자면은 팩트라 성공했죠. 이거 이후에 레이어 1 그러니까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여유로워졌고 레이어 2들은 날아다니죠. 특히 베이스 블록체인 그리고 아비트럼 블록체인 코인 가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블록체인 그런 기반들이 제대로 저렴한 가스비로 구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기반이 돼야 그 다음에 가격을 운운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느렸다면 문제가 생겼다면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 문제가 생겼고 아니면 느리고 그랬으면은 지금처럼 이더리움 가격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곧 4천을 넘을 것 같은데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면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공을 했고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여러 회사들이 이더리움을 막 매집하잖아요. 비트코인처럼. 그런 것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이번 시장에 최소 1만 달러 보고 있거든요. 저도. 그 1만 달러를 도달할 수 있었을까?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제대로 돌아가야 그리고 성능이 좋아야 가격 예측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차딩이에요. 이것도 지금 비탈릭인데 이거 제가 썸네일에 쓴 거잖아요. 가장 첫 번째 버전입니다. 베타 버전이지만 첫 번째 버전이고 이더리움 블록체인 샤딩, 비탈릭은 이더리움 2.0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샤딩을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고 결국은 뒤로 미뤘고 레이어 2를 먼저 하긴 했지만 이거에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비탈릭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샤딩에 대한 블로그인데요. 제가 한번 보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정리를 했나. 이더리움 샤딩. 앞에 봤던 그 블로그 내용입니다. 요약을 한 거예요. 이름은 프리즘이고요. 버전이 0.0.0이고 베타 버전입니다. 이제 나온 테스트 버전이에요. 데모 버전 첫 공개했고요. 목표는 샤딩입니다. 이 샤딩에는 비콘 체인이 들어가요. 그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결국 샤딩은 이더리움이 처음에 나왔을 10년 전부터 목표로 했던 구조고요. 블록체인의 구조입니다. 그게 첫 발을 내딛었다. 레이어 2 그리고 팩트라 업그레이드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샤딩입니다. 분산화예요. 쉽게 말하면 분산하고 지금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어 2를 제외하고 생각하자고요. 이더리움 블록체인 자체는 하나예요. 레이어 1 하나. 물론 실행 계층, 뭐 데이터 계층 이런 게 나눠져 있긴 해요. 하지만 레이어 1은 하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비콘 체인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1이 여러 개의 체인으로 분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레이어 2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레이어 1만 여러 개로 분산이 되고 그 여러 개로 분산된 거를 샤딩 체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샤딩 체인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비콘 체인이에요. 그래서 샤딩에는 비콘 체인이 무조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영어로 된 블로그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체인에는 밸리데이터 노드, 그러니까 노드는 서버 컴퓨터거든요. 그러니까 체인 하나당 노드가 여러 개가 배치가 되고요. 서버 컴퓨터가 모이면 블록체인이 되죠. 그거를 샤딩 체인이라 하고 여러 개의 샤딩 체인이 모이면은 그게 하나의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되고 그거를 컨트롤하는 게 비콘 체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되면은 뭐가 좋냐? 처리가 지금보다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레이어 2뿐만 아니라 레이어 1도 지금보다 성능이 몇 배로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레이어 2는 완전히 날아가겠죠. 지금도 가스비가 0.0
0.01달러 미만이고요. 또도 괜찮습니다. 네, 이거를 목표로 10년 전부터 목표로 하고 있던 샤딩이 드디어 첫 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노드, 이더리움 노드,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돌리는 그런 노드 프로그램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1.16.2가 나왔습니다. 저번 버전은 1.16.1이었고요. 지금 이 최신 버전은 3일 전에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것만 보면 모르잖아요. 이걸 또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최신 노드 프로그램이고요. 여기 있죠? 스냅싱크라고 이런 새로운 개념이 있대요. 그래서 보통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새로운 노드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새로운 노드가 들어와서 블록체인에 끼고 싶어요. 네, 조인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그동안 블록체인 내에 쌓였던 데이터를 다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모든 노드가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체인에 적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거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최적화한 것이 스냅싱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16.2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외 버그 수정. 스마트 컨트랙트를 블록체인으로 올릴 때 가스 소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버그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일부 망가지는 문제. 이더리움, 블록체인도 결국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일부 망가지는 문제가 있으면은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셀레스티아 데이터 감성 레어를 빌렸으면 좋겠어요. 이더리움이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 자존심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셀레스티아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비탈릭도 그 컨퍼런스는 항상 가는데 도입을 안 해요. 네,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다. 가스비도 훨씬 많이 들고 네, 셀레스티아보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있는데도 이거 저번에도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셀레스티아를 염두에 두면 어떻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더리움 레이어 1에서 셀레스티아 데이터 가용성 그걸 가져올 수 있는지는 기술적으로 거기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더리움도 좋고 셀레스티아도 좋을 텐데.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는 며칠 전에 나온 이더리움의 새로운 제안입니다. 드디어 새로운 제안이 만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새로운 제안 번호는 1100이고요. 이게 무슨 제안이냐? 이것도 제가 또 알기 쉽게 요약을 해뒀습니다. 이더리움 새로운 제안 1100이고요. 맥스 피 이거를 지정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해서 뭐냐면은 여러 가지 가스가 들어가는 리소스를 하나로 묶는다. 그게 맥스피다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블로분 레이어 2죠. 그리고 에론 가스비 이게 두 개로 지금 분리되어 있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에론 가스비가 더 나오고 다른 때는 블록 가스비가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리되어 있으면은 이게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걸로 지정을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이다. 가스비 매번 다르기 때문에 그걸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은 또 균등하게 나오지 않겠나. 한번 이번에 제안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벌써 10,000개가 넘었네요. 네. 예전에 9,000대였는데 이런 게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더리움 ETF입니다. 이더리움 ETF 정말 중요하죠. 그래도 최근 이틀간 새로 들어왔어요. 특히 블랙록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양전을 다시 했습니다. 그 전에는 되게 많이 빠져나갔는데 그래서 지금 되게 금액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고요. 오늘 이더리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이렇게 매번 새로 나오는 기능들 소개시켜주는 유튜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도 계속 할 생각이고요. 비트코인 다음에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비트코인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한 가장 첫 번째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되고 지금까지 개발팀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10년 넘었거든요. 만 10년 넘었고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다룰 생각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